다시 말해서 명확하게 업무 지시를 해주고 명확하게 업무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는 건데요. 애초에 우리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서 힘드네요 라고 말하기 전에 상사가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요. 그렇지 못한 현실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직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이러한 교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이제 첫 시작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집중도를 조금 올려보고자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뭐 정답 없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생각을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옆에 짝꿍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하면 떠오르는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네. 너무 놀라운 답변들이 많이 나왔죠. 보통은요, 핑클의 유리가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었고요. 대부분의 제가 이제 교육을 나가서 여쭤보면 이 두 번째 답변을 많이 해주세요. 요즘에 또 이렇게 많이 TV에 나와서 그런지 이 소녀시대 유리가 나오는데, 그쵸. 요즘에 친구들은 아이즈원에 유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충격을 받고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랫말을 들려드릴 건데요. 그 노랫말에 떠오르는 다음 가사를 불러주시면 돼요. 속삭이듯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안 잡으셔도 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네, 옛날 사람. 저도 비슷해요. 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라는 김종국 씨의 가사말이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이런 노래를 떠올린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디쇼. 네, 맞아요. 포미닛, 네, 가수 포미닛의 노랫말을 떠올리시고요. 최근 들어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MZ세대 친구들은 오로나미 씨를 떠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M송이죠. 광고에 나왔던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강인하게 박혀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퀴즈. 여러분 집중도 너무 좋으시네요. 네, 마지막 퀴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생기시면 보통 어디다가 좀 검색을 하시는 편이세요? 유튜브. 어디요? 유튜브. 뭔가 알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첫 번째는 보통 네이버를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최근에는 유튜브 많이 찾으시고요. 유튜브의 광고 시간이 너무 길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쇼츠를 검색을 해서, 저 또한 이제 집에서 저도 요리를 할 줄 알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 문명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광고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길고 3분짜리, 5분짜리 레시피도 저한테는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30초 만에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쇼츠를 검색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오픈형 AI라고 해서 챗봇처럼 내가 원하는 걸 질문하고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프롬프트들을 많이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요, 상사한테 업무 지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갑자기 모르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다가 검색하실 것 같아요? AI한테 물어봅니다. 좋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요, 그 업무 지시를 하셨던 그 상사에게 직접 질문을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답변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한 커뮤니티에 나온 사연인데요. 저 또한 공감을 했고, 많은 직장인분들이 너무나 많은 공감 버튼을 눌러주셔서 실제 고민 베스트 토픽란에 1위로 올라가기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팀장님이 제 보고서를 보시고 본인이 말했던 방향이 아니라고 다시 작성하라 하시네요. 제 생각에는 제대로 이해하고 작성한 것 같거든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정말 힘드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걸 읽어드리면 다들 맞아요 한 번쯤은 다들 공감을 해주셨던 사례인 것 같아요. 한 설문조사에서는요, 직장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떠한 이상적인 상사를 만나고 싶은지, 만나고 싶은 상사의 유형을 물어봤을 때 1위가요, 명확한 피드백을 해주는 상사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확하게 업무 지시를 해주고 명확하게 업무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는 건데요. 애초에 우리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서 힘드네요 라고 말하기 전에 상사가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요, 그렇지 못한 현실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시가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면 그 지시를 명확하게 만들어 보시면 되거든요. 애초에 상사가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현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는요, 직장에서의 목표가 있죠.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해서 우리가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윤을 창출하는 이 목적은 채쳐준 채로 실제로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오류를 해결하는데 무려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절반 이상 가까이를 그것에 오류를 해결하는데 쓰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일 잘하시고 싶잖아요. 성과 내고 싶으시잖아요. 기왕 일하는 거 2번, 3번 일할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명확하게 그 방향성을 지시를 찾아내서 우리가 결과물을 내준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요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모르는 게 생기면 땡땡 한다입니다. 어떤 걸까요? 강사님께 검색한다. 네, 제 이메일 주소 마지막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모르는 게 생기면요, 상사에게 질문한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사에게 질문을 하되 어떻게 하면 잘 질문할 수 있을지 그 질문의 기술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질문의 기술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일의 범위를 줄여드릴 수 있는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의 기술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3가지로 나눠서 질문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결혼은 했지만 정말 많은 연애 프로그램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때 지금 대시를 했어야지, 이때 주저하지 말고 그녀에게 다가갔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 타이밍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직장에서 이것을 옮겨 보았을 때도, 직장에서 질문을 했을 때도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주간 업무 보고 후에 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길동씨, 영업실적표 취합해서 가져다 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그 즉시 질문하실 수 있는 거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마감 기한에 대한 질문 하셔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즉시 질문을 해주셔야지만, 그 안에서 바로바로 해결을 하셔야지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팀장님 혹시 3분기 영업실적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은 상반기만 원하시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일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영업실적표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용도를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상품 로스율 체크를 위한 것인지, 혹은 다음 주에 팀장님이 발표하실 자료, PT 자료에 넣을 자료가 필요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용도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라고 마감 기한을 명확하게 물어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제가 이렇게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이 부분도요, 사실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김대리가 팀장님에게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라고 하면 우리 팀장님도요, 이렇게 모호하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급한 건 아닌데 빠를수록 좋아요 라고 하면은 각자 생각이 달라요. 급한 건 아니라고 하셨네. 김대리 입장에서는 월요일 업무 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지시를 받았으니 한 수요일 오후쯤이면 내 나름대로는 빨리 갖다 드린 거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팀장님의 입장의 기준에서는 급한 건 아니지만 빠를수록 좋아요. 이 뒷부분에 사실 이제 악센트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화요일 오후쯤에 돼서도 보고서가 안 와요. 그럼 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냐라는 핀잔을 듣기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는 혹시 수요일 오전 중으로 준비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업무 지시를 받으셨을 때 즉시 질문을 해주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시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앞두고 있는 시험은 승진 시험 있으시겠죠. 시험을 보셨을 때 주관식 서술형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객관식 보기형이 답변하기 편하신가요? 객관식 보기요. 그쵸, 객관식 보기형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시험 자체가 편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시험 자체는 편하지 않지만 기왕 시험 보는 거라면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이 조금 더 낫다는데요. 우리 선배들도 상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대뜸 업무 지시를 받고 나서 결과물을 가져갔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모든 업무를 다 아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 부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난감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 친구를 설득할 수 있고 이 친구와 함께 명확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모호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는 A안과 B안이 있는데 어떤 것이 나을까요? 라고 하면서 최소한 선택지를 2가지 정도, 최소한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한 가지라도 준비를 해가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상사 입장에서는 A안과 B안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들으시면서 업무 자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A안, B안 들고 가셔도요, 다 탈락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C안은 어때? D안은 어때?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성공적인 보고예요. 내가 A안, B안을 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선배님의 노하우가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 봤을 때는 C안이 낫겠구나 라고 하면서 업무 결과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관식 서술형보다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 때, 특히나 상사나 업무를 하실 때에는 객관식으로 대안이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은요, 답답이가 아닌 팩트체커가 되자입니다.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답을 듣겠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단계가 중요해요. 다시 확인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친절한 식당에 가면요, 그 루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친절해요. 그럼 서버가 와서 저희 테이블에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음식과 음료들을 주문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아주 친절한 곳은요, 주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문하셨던 음료와 메뉴들을 하나씩 읊어드려요. 그런 다음에 고객들은 듣겠죠. 네, 맞아요 라고 하고 실제 그 주문들이 그제서야 오더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받는 느낌은 여기 되게 꼼꼼하다, 친절하다지만요, 사실 그 식당은 굉장히 똑똑한 식당이었어요.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도 가끔 잘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명확하면 참 좋겠지만 내가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입으로 실제로 말을 함으로써 고객이 맞다라는 대답을 듣는 이 팩트체크형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시 확인하기 체크 버튼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를 하실 때에도요, 우리가 A부터 Z까지 업무를 다 알면 제가 회사를 하나 차렸겠죠. 그런데 업무를 다 알지 못해요. 매번 새롭습니다. 매번 새롭고요. 프로젝트들이 매번 낯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하우를 가진 선배들의 설명들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공손하게 우리 비즈니스 매너 신입사원 때 다들 배우시잖아요. 너무나 공손하게 선배님, 쿠셔너 살짝 넣으셔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공손하게 묻습니다. 그러면요, 어떨까요? 내가 원한 거, 사실 친절하게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주는 상사를 원하시겠지만요, 상사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럼 눈치를 보겠죠. 못 알아들었어요? 이거 하나 못 알아들어요? 라고 하면서 핀잔을 듣거든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해한 만큼, 내가 최대한 이해한 만큼만이라도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라고 물어보시면 팀장님께서도 상사분께서도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라고 화를 내실지언정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 친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더뎠구나. 그럼 나는 이 부분만 설명을 더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겁나실 수는 있어요. 이해를 못했을 때. 그래도 다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다는 이러이러하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형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직장 내에서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요, 목적이나 방향 그리고 업무의 기한들을 즉시 질문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대안을 제시하는 A안과 B안, 상사가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식 보기형으로 질문하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언가 설명을 듣고 나서 모르겠다라는 답변보다는 본인이 최대한 이해한 만큼이라도 이러이러하다는 말씀이시죠?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팩트체커형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프로 일잘러는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질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단계 배우셨는데요. 이 세 단계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도 많이 적용하셔가지고 일잘러로 호감 있는 사원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